2017년 9월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생산한 국산 무기가 미국에 상륙했습니다. 대한민국 활용 무기체계 대표 선수라 불리는 K9 자주포. 수십 일에 걸쳐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가로질러 도착한 곳은 바로 미국의 심장, 워싱턴 DC였습니다. 세계 방위산업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독일, 영국 등 600여 개의 글로벌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국제 방산 전시회 아우사. 2017년 아우사에 처음 참가한 하나는 자주포 기술의 종조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국산 자주포 K9을 실물로 전시하는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K9 자주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찌 보면 외국에서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인도라든지 그 터키라든지 폴란드 이런 데까지 다 수출이 되었고요. 앞으로 또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기술로 만든 K9 자주포. 6개 나라에 약 600여 문이 수출되며 세계적인 명품 무기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K방산에 대한 주요 아이템, 상당히 성능이 좋다고도 지금 알려져 있고 또 많은 나라들의 러브콜을 밟고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도 자주포나 또 일부 탱크나 지상 무기 체계,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국산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고 연구개발의 성과물들을 또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국산 무기가 주목을 받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닌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방산물자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나아가 방위산업의 신흥국으로 부상 중입니다. 방산 무기, 방산 물자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단한 그 연구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그런 K방산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K방산. 우리가 자신 있게 내놓은 제1호 국산 명품 무기 체계는 K9 자주포입니다. 수출 시장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주포의 사거리가 30km인데 비해 K9은 최대 사거리 40km 이상을 자랑합니다. 사거리뿐 아니라 사격 속도 역시 강점이죠. 155mm 포탄을 15초 내 3발 연사, 1시간 동안 최대 180발의 포탄을 지속 사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 탄도 계산기 등 사격에 필요한 주요 장비를 자동화한 덕분인데요. 여기에 1000마력의 고출력 디젤 엔진을 장착해 시속 60km의 놀라운 기동성도 갖췄습니다. 고려 말 최무선은 화약을 개발해 화포를 만들어 왜구를 물리쳤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찍부터 화포 기술의 선진국이었다는 의미죠. 1985년 우리 군은 미군으로부터 도입한 M109A2를 개조해 K55 자주포를 생산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의 화포 전력은 북한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극복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와 여러 기업과 단체가 모여 연구 개발한 끝에 K55를 이어갈 차세대 자주포가 탄생합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국내에서 약 1,300여 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이 직접 운용하면서 그 성능을 검증했고 여러 차례 실전 경험도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장비 무기체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동차와는 달리 아주 정형화된 그런 도로에서만 장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야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장비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K9 자주포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인도 사격 시험 평가 그때 기억이 참 많이 남습니다. 모래바람 날리고 하는 데서 인도군이 요구하는 시험 절차 하나하나를 전부 다 패스했습니다. 러시아 자주포와 비교 시험 평가를 해서 그게 또 더 부담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막 언덕을 인도군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라 이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쟁하는 자주포는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몇 번의 실패 끝에 포기를 했고 저희도 바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그 등판을 성공하면서 거기에서 합격을 받았을 때
그때 가슴 뭉클해지면서 그게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국제무대의 K9 자주포가 첫 손을 보인 것은 2001년 터키였는데요. 이후 오랜 기다림 끝에 2017년 본격적인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핀란드를 시작으로 인도, 노르웨이와 수출 계약이 성사됐고 이듬해 에스토니아까지 6개국에 572문을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각 나라의 작전 개념이라든지 지형, 그다음에 기후에 따라서 요구 조건이 달리 오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더운 지역에서 장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에어컨을 좀 굉장히 좀 강화해서 달라는 요구 조건이 있었고요. 또 반면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에어컨보다는 오히려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히터의 성능을 또 많이 또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각국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요. K9 자주포 원래 설계 목적이 이런 유연성을 최대한 갖고 있는 거에 또 강점을 있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방산 제품을 갖다 홍보를 다녔었다면 해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K9 자주포가 사실 세계 여러 지역을 갖다 수출하면서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 위상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K9 자주포가 수출 시장에서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하나디펜스는 더 큰 도약을 꿈꿨는데요. 그 결과 K9 자주포를 성능 개량한 K9A1을 양산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내수 중심으로 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사실 없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수출 주도형으로 완전히 체질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기 개발을 하게 될 때부터 소요를 아예 우리 군 소요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까지도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방산업체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는데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의 지원 사업과 하나디펜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방위산업 수출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우리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정책, 그런 의지 이거가 있었고요. 또 여기에 잘 부응해서 협력을 해준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그런 연구 기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것과 아울러서 기업들에서도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투자를 늘리고 이런 자구 노력들을 통해서 이 삼박자가 맞아서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안한 한반도의 안보 위기 가운데 세계 각국은 군사력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일인데요. 모두가 꿈꾸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만들어갈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강력한 힘, 강력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평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만들어진 평화를 지켜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주요 수출 아이템들은 기존에 우리가 대북 전력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해 왔었던 일종의 재래식 복합 무기 체계입니다. 결국 우리가 K 방산을 조금 더 글로벌하게 키우자면 특정 무기 체계, 특정 재래전 중심의 무기 체계보다는 조금 더 다양화된 첨단 전력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수출 아이템들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2002년 2억 달러를 넘어선 방산 수출은 2007년 8억 달러, 2011년에는 23억 달러, 2014년에는 사상 최고 액수인 36억 달러를 기록하는 경이로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방사청이 2006년 개청을 했는데 사실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기본 품목들인 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첨단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수함이라든지 자주포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항공기, 전투기, 훈련기 이렇게까지 굉장히 다양화되고
고도의 무기 체계로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음속 제트 훈련기나 잠수함과 같이 수백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무기 체계를 판매하면 그 경제적 효과는 엄청난데요. 자국 방위 산업의 자국 안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국가 경제에도 굉장히 큰 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방위 산업이나 방위 산업 그 무기와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의 과학 기술이 사실은 녹아져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국방 과학 기술이 민간 영역에까지 그 자극을 주어서 민간 영역에서의 그 상품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래서 그 민간 그 무역이 더 증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즉 국가 안보와 국가 경제 발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주국방의 핵심은 군사장비를 자립하는 것입니다. 이 군사장비를 자립함으로써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효과는 국가의 안위와 자존, 그다음에 유사시에 외국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를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다 그러면 국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전투를 운영하는 데도 상당한 이득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전투력 관리의 효율화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해외 의존도 감소, 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 산업은 한반도와 지구촌의 평화를 이끄는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전술가인 베제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라고 했다는데요. 방위 산업 육성과 방산 수출 활성화는 모두의 평화를 위한 길입니다. 그 방위 사업은 일반 비즈니스와는 다른 어떤 숭고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지정학적으로 국가 안보에 대해서 더욱더 강화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비록 군복은 입고 있지 않지만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 더욱 국가 방위에 안보에 더욱더 기여를 하고 또 평화를 이루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주국방 그리고 우리의 첨단 군사력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과학기술의 역량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국내 기반의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운용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우리 군사력이 될 수 있습니다.